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사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부모님이 갑작스런 화재로 동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나타난 시댁,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보상금이랑 펜션 명의부터 정리해야지. 위로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복도에서 수상한 전화만 반복하고 시댁은 돈 계산에만 여념이 없었죠. 하지만 주인공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단 한 명, 의지할 곳 없는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동안 계획된 배신의 전모를 밝혀내고 두 번의 참교육으로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퇴근길이었어요. 봄이 막 시작되는 3월 저녁,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평소라면 안 받았을 텐데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현주 씨 따님이십니까? 네, 맞는데요. 강원도 소방서입니다.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길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부모님은요? 부모님은 괜찮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침묵. 그 짧은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유족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오실 수 있으십니까?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에서는 윙윙 소리만 울렸어요. 이건 꿈이야. 꿈이어야 해.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3번 만에 겨우 연결했죠. 여보, 나 지금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막혔어요. 왜? 무슨 일이야? 부모님, 펜션에 불이 났대. 지금 당장 강원도로 가야 해. 뭐? 잠깐만. 부모님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답하는 순간 현실이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회사에서 나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은 침묵뿐이었어요.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전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불빛들이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현주야, 정신 차려. 지금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고요? 어떻게요?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원 영안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복도, 소독약 냄새, 그리고 담당 경찰관과 소방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족분이시죠?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이 열리고 하얀 천으로 덮인 두 분이 보였습니다. 천을 걷어내는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엄마였습니다. 아빠였어요. 어제까지 통화했던 그분들이었습니다. 엄마,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목이 찢어지도록 울었어요. 왜요? 왜 이렇게 가셔야 했어요? 남편이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서류를 작성해야 했어요. 장례식장을 알아봐야 했고 연락할 사람들 명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전기 누전이라고요? 아빠가 그렇게 꼼꼼하게 점검하셨는데요. 펜션 시설에 가입된 보험은 확인하셨습니까? 보험이요.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남편이 대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기분 탓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고향 근처로 정했어요. 부모님과 친하셨던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었죠. 상주실에 앉아 조문객들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그렇게 좋은 분들이. 하늘이 무너지겠구나. 외동딸이지? 조문객들의 위로가 빗발쳤어요. 하지만 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저를 받고 또 저를 받았어요. 그때 남편이 복도로 나갔어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죠.
궁금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지금 출발했어. 점심쯤 도착할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위로의 말은 없었습니다. 언제 도착하는지만 통보하고 끊었어요. 점심 무렵,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나까지. 셋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회의하러 온 것 같네. 시어머니가 상주실로 들어왔습니다. 절을 하는 대신 주변을 먼저 둘러봤어요. 어머, 장례식장이 꽤 크네. 여기 비용 많이 들었겠어.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비용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신경 안 써. 우리 아들이 반은 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그래도 부부잖아. 내 일은 우리 일이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부담스럽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불러 복도로 나갔죠. 야, 펜션은 어떻게 된 거야? 복도에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다 들렸습니다.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조사 중이래요. 보험은? 시설 보험이랑 화재 보험 들어 있었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나오는데? 그건, 이것도 모르고 있어. 내가 남편이면 그런 거라도 파악하고 있어야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장례식장에서 부모님 앞에서 하는 대화가 맞나요? 전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누나는 조문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아는 척을 했어요. 엄마 친구분들께 인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얼핏 들으니 펜션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펜션이 꽤 잘 됐다면서요? 위치가 좋다고 들었어요. 그 땅값이 요즘 많이 올랐대요. 돈 얘기밖에 안 하네. 오후 늦게 장례식장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시댁 식구들이 한 테이블에 앉았고 전 따로 앉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주문하시겠어요? 젊은 여자 직원이 다가왔어요. 22쯤 돼 보였죠. 김치찌개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주문을 받고 가려는데 제 쪽을 계속 쳐다봤어요. 혹시 실례지만 상주분이시죠? 네. 저기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조의 표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이상했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식사 후 상주실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또 복도에서 전화 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예 이전은 위임장만 있으면 되는 거지? 위임장이요. 무슨 위임장을 왜? 응, 알았어. 도장도 필요하고. 그럼 공동인증서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했습니다. 뭔가 매우 이상했어요. 남편이 전화를 끊고 들어왔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아, 회사 일로 좀. 거짓말이었어요. 회사 일이라면 굳이 복도로 나가서 목소리를 낮출 이유가 없죠. 내가 예민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밤 11시, 조문객이 끊긴 후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상주실로 다시 모였습니다. 현주야,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네, 펜션 말이야. 일단 당분간은 비워둘 수 없잖아.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아직 조사 중이라 들어갈 수 없대요. 조사 끝나면. 그럼 누가 관리해? 제가 하죠. 내가. 서울에서 어떻게 여길 관리해? 말이 돼? 신우나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우리가 대신 관리해 주면 되지. 우리 근처에 사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돼.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볼 게 뭐 있어.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뭔가 요구할 때마다 꺼내는 주문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보험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내가 알아봐야지. 내 부모 일인데. 알아보겠습니다. 빨리 해. 이런 건 시간 끌면 더 복잡해져. 왜요? 왜 빨리 해야 하는데요? 내가 혼자 처리하기 힘들면 우리가 도와줄게. 서류 같은 것도 복잡하잖아. 남편이 말했어요. 겉으로는 도와주겠다는 말이지만 속내가 달라 보였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른이니까 같이 보는 게 낫지 않아? 시어머니가 계속 압박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안색은 창백했습니다. 진정해. 지금 예민한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아까 그 식당 직원이 복도 끝에 서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저기, 죄송한데 혹시 남편분이 키 크시고 안경 쓰신 분이세요? 네, 맞는데요. 직원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한 달 전쯤에 그분을 봤어요. 여기서요? 네, 그때 다른 분이랑 오셨는데 펜션 관련 서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서류요? 잘은 모르겠는데 명예 이전이랑 위임장 같은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그때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살아 계셨으니까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나요? 나중에 필요하니까 미리 알아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부탁하시더라고요. 이 근처 부동산이랑 법무사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요? 명함이랑 연락처 알려드렸어요. 그게 혹시 필요하실까봐 직원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구겨진 명함 2장이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혹시 몰라서요. 왜 이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때 남편분 표정이 좀 차가웠어요. 가족 일을 처리하는 표정이 아니었달까요. 직원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감사합니다.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직원은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더니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상주실로 돌아왔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직도 복도에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까? 땅값이 올랐으니까 꽤 될 거야. 명의를 일단 아들 이름으로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피곤하지? 오늘 밤은 좀 쉬어. 응. 대답만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명함을 꺼내 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한 달 전이요? 그때는 부모님이 살아 계셨는데요. 미리 알아봤다고?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켜서 명함에 적힌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월 15일. 화재가 난 건 3월 18일이었어요.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는 건가요? 아니야. 아닐 거야.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문객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저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례식장 직원에게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음식이 왜 이래? 간이 안 맞잖아.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바꿔.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그랬어?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똑부러지게 말해야 돼. 신누나가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엄마는 그래도 말을 하시지. 현주는 너무 조용해. 상주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제 앞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들으라고 한 거죠.
현주야, 너 너무 멍하니 있지 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죄송해요. 사과할 일이 아닌데 사과했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이것 봐, 또 저런 식으로 대답하네. 기운 좀 내라고. 시어머니가 내 어깨를 툭툭 쳤어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짜증이었죠. 점심시간, 다시 식당으로 갔어요. 아까 그 직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어제 저녁에 계셨던 직원분은요? 다른 직원에게 물었어요. 아, 지영이요. 오늘 비번이에요.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손님 정보는 드릴 수 없어서요. 제가 상주인데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만요. 직원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메모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지영이 핸드폰 번호예요. 본인한테 연락 온 거라고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잠그고 그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어제 이야기했던 상주예요. 아, 네. 연락 올 줄 알았어요. 혹시 그때 더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있어요. 남편분이 그때 다른 여자분이랑 오셨거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여자요? 네. 30 초반쯤 돼 보였어요. 둘이 되게 친해 보였어요. 얼마나요? 손도 잡고 계셨고요. 그분한테 커피도 떠다 주시고 귀가 먹먹해졌어요. 확실해요? 네. 그래서 더 이상했거든요. 장인어른 일을 의논하러 온 것 같은데 왜 아내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랑 오셨나 싶어서 혹시 그분 사진이라도 CCTV가 있긴 한데 한 달 전 거라 지워졌을 거예요. 그래도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알아볼게요. 근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확인만 하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정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 방문, 명예 이전 상담, 그리고 다른 여자.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복도에서 남편이 또 전화 중이었습니다. 응. 장례 끝나면 바로 처리할게. 걱정 마. 누구와 통화하는 거죠? 누구에게 걱정 마라고 하는 건가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주야. 언제 나왔어?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 회사 후배. 업무 인수인계 때문에. 또 거짓말이었어요. 회사 후배에게 걱정 마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래. 더 캐묻지 않았어요. 들키면 안 됐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죠. 잠금이 풀렸어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있었어요. 프로필 사진은 없었습니다. 최근 대화는 오늘 오후였어요. 오늘도 힘들지? 유유. 응. 좀. 근데 곧 끝나. 장례 끝나면 우리 얘기 진행하는 거지?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사랑해. 나도.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위로 스크롤했어요. 보험금이랑 펜션 정리되면 이혼하는 거지? 응. 내 몫만 확실히 챙기면 돼. 얼마나 나와? 최소 5억은 될 거야. 펜션 땅값까지 합치면 더 나오고. 와, 대박. 그럼 우리 결혼식 제대로 올리자. 그래. 조금만 기다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서둘러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사진첩에 저장하고 제 핸드폰으로 전송했어요. 카카오톡을 끄고 원래대로 놔뒀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5억이라고. 내 몫만 챙기면? 남편이 샤워실에서 나왔어요.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 괜찮아. 피곤하면 먼저 자. 응.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평온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이용해서 돈을 챙기려는 사람이 편히 자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세수하고 상주복을 입었습니다. 현주야, 오늘 화재 조사 결과 나온대.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 응. 오후에 소방서에서 연락 온다고. 알았어. 감정을 숨기는 건 익숙했어요.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면서 배운 거죠. 숫자 뒤에 감정을 숨기는 법. 오후 2시 소방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기압선으로 확정됐습니다. 2층 배전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보험 처리는 보험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망 진단서랑 화재 증명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뭐래? 보험금 얼마 나와? 부모님 사망 원인이 확정됐는데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직 모릅니다. 빨리 알아봐야지. 미루면 뭐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사 아는 사람 있는데 소개해 줄까?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도와준다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감시하려는 거죠. 혼자 할 수 있어요. 에휴, 고집불통이네. 시어머니가 혀를 찼어요. 그날 오후 장례식장 직원 지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 확인했어요. 다행히 백업 파일에 남아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거 보시면 충격 받으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보내주세요. 잠시 후 사진이 도착했어요. 흐릿했지만 확실히 보였습니다. 남편이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둘이 웃으며 서류를 보고 있는 장면. 저장했어요. 증거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혹시 그때 무슨 말하는 거 들으셨어요? 다 듣진 못했는데. 명예위임장, 도장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처리되면 빠르게 진행이라는 말도요.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도 부모님 일찍 여의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당하시는 거 보면 화가 나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어요.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또 복도에서 전화했어요. 이번엔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고 문 근처에 뒀어요. 응. 장례 내일 모레 끝나.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명예 이전은 위임장 받아내면 돼. 제가 지금 정신 없으니까 물어보면 줄 거야. 인감증명서는? 그것도 필요하면 말하면 돼. 어차피 지금은 뭘 물어봐도 다 해줄 걸. 근데 시댁은? 우리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해. 걱정 마. 얼른 끝내고 싶다. 나 이제 진짜 힘들어. 조금만 참아. 금방이야. 녹음이 다 됐어요. 저장하고 백업까지 했습니다. 상주실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현주야, 너 인감증명서 어디 있어? 왜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챙겨두면 편하잖아. 나중에 필요할 때 찾을게요. 지금 찾아두는 게 낫지 않아? 괜찮아요. 남편 표정이 굳었어요. 왜 이래? 부부인데 뭘 그렇게 숨겨? 숨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정신이 없어서요. 에휴, 알았어. 남편이 돌아섰어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들켰구나. 내가 쉽게 안 넘어간다는 걸. 다음 날, 장례 마지막 날이었어요. 발인을 준비했습니다. 영정 사진을 들고 앞장섰어요. 관을 실은 차가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보내는 길이었어요.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화장이 끝났어요.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가볍다니.
봉안당에 모셨습니다. 마지막 절을 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꼭 지킬게요. 두 분이 평생 일구신 거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게 할게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댁 식구들도 함께였습니다. 현주야, 우리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으며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요? 펜션이랑 보상금 말이야.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군요. 일단 펜션은 당분간 관리가 필요하잖아. 그걸 누가 해? 제가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어떻게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관리를 맡는 게 맞아. 아니면 아예 정리하든가. 정리요? 팔든가, 명의를 옮기든가. 명의를요? 아들 이름으로 해두면 관리하기 편하잖아. 어차피 부부 재산 아니야?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직은 이른 것 같은데요. 뭐가 이른데? 이런 건 빨리 정리해야 해. 나중에 세금 문제도 생기고. 신우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내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펜션 시세가 지금 8억 정도 돼. 거기다 화재 보험금이랑 시설 보험 합치면 3억은 나올 거야.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아보셨어요? 당연하지. 가족 일인데 알아봐야지. 남편이 말했어요. 현주야,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펜션은 어차피 내가 운영할 수도 없고. 왜 없어요? 서울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일단 명의를 아들 이름으로 옮기고 우리가 관리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팔면 돼. 그럼 판 돈은요? 당연히 가족끼리 나누는 거지. 어떻게 나누는데요? 신누나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어요. 엑셀로 정리된 분배표였습니다. 이렇게. 펜션 판 돈 8억에서 일단 반은 아들 몫이니까 4억. 나머지 4억을 시댁이랑 내가 22로 나누면 돼. 왜 반이 남편 몫이에요? 부부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제 부모님 재산인데요. 그게 내 거면 내 남편 것도 되는 거잖아. 법적으로도 그래. 법을 운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험금 3억도 마찬가지야. 반은 아들 몫. 그럼 전 뭐가 남는데요? 너도 받잖아. 4억 정도? 제 부모님이 평생 일궈놓은 11억 중에서 4억이요? 말도 안 돼요. 뭐가 말이 안 돼. 이게 제일 합리적이야. 시아버지가 큰 소리 쳤어요. 내가 지금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우리도 가족이라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가족이면 이렇게 계산해요. 계산이 아니라 정리를 하는 거지. 이런 거 안에 두면 나중에 더 복잡해진다고. 남편이 중재하는 척 끼어들었어요. 다들 진정해. 현주야. 엄마 아빠 말씀도 이해해줘. 좋은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야. 좋은 뜻이요? 좋은 뜻으로 제 부모님 재산을 나누자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가 관리도 해줄 건데. 관리 안 해주셔도 돼요. 너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무시가 아니라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뭘 알아서 해?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럼 배우면 되죠. 에휴, 답답해서. 얘가 지금 제정신이야? 신누나가 비웃었어요. 오빠, 형수 좀 설득해. 이러다 정말 가족 사이 틀어져.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현주야, 우리 따로 이야기하자. 여기서 하면 되죠. 여기선 곤란해. 방으로 가자. 싫어요. 여기서 해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 왜 이래? 진짜 이상하다. 뭐가 이상한데요? 갑자기 태도가 변했잖아. 뭔가 오해하는 거 아니야? 오해라뇨. 우리가 내 재산 뺏으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뭐, 제 재산 뺏으려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야,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사실을 말한 건데요. 사실. 너 지금 미쳤어? 엄마, 진정하세요. 남편이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는데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지켜봐 줬잖아. 지켜봐 준 게 아니라 감시한 거죠. 뭐, 처음부터 재산 얘기만 하셨잖아요. 위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너 정말.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때릴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남편이 막아섰어요. 현주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흥분하셔서. 우리 일단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좋아요.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 한 달 전에 누구랑 여기 왔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야? 2월 15일에 여기 왔었잖아요. 여자랑. 너, 어떻게? 법무사도 만나고 부동산도 알아봤죠. 명예 이전이랑 위임장 상담받으면서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그게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왜 그런 상담을 받았어요? 오해야.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이요. 어떤 만약이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나중이 언제인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야, 그만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스크린샷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어요. 남편과 수진의 대화.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너, 내 핸드폰을 보험금이랑 펜션 정리되면 이혼한다고 했죠. 당신 몫만 챙기면 된다고.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뺏어봤어요. 이게 뭐야? 수진이가 누구야? 엄마, 그건. 야, 대답해. 이게 뭐냐고. 엄마, 나중에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내가 바람 피웠어? 신누나도 화면을 봤어요. 오빠, 진짜야? 이혼하려고 했어? 가족 간에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그럼 처음부터 이거 노린 거야? 시아버지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아버지, 오해예요. 오해. 이게 오해야?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은 무슨. 너 때문에 우리가 욕먹게 생겼잖아. 시댁 식구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만 싸우세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더 보여드릴게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편이 수진과 통화한 내용이었어요. 명예 이전은 위임장 받아내면 돼. 제가 지금 정신 없으니까. 인감증명서는 그것도 필요하면 말하면 돼. 어차피 지금은 뭘 물어봐도 다 해줄 걸.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현주야,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내가 미쳤었어. 처음부터 계획이었죠.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한 달 전에 왜 명예 이전 상담을 받았어요? 그건 그냥 만약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CCTV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만약인가요? 손잡고 웃고 있는 남편과 여자. 시어머니가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 나쁜 새끼. 엄마한테도 숨기고. 엄마, 아파. 아프긴.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도둑놈 됐잖아. 시아버지도 가세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는데. 아버지, 닥쳐.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가족이 무너지는 장면이었어요. 신누나는 멀뚱히 서 있다가 저를 쳐다봤어요. 현주야, 미안해. 우리는 정말 몰랐어. 정말요?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럼 이 분배표는 뭐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신누나가 말문이 막혔어요. 이것도 다 오빠가 시킨 거야. 우리는 그냥.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도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잖아요. 그건 장례식장에서 땅값 물어보고 보험금 캐묻고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시댁 식구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책임을 떠넘기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 혼자 처리할게요. 다들 돌아가세요. 현주야, 가세요. 우리 진짜 미안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잖아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너 지금 우리를 고소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뭐, 외도, 사기, 문서 위조 시도, 그리고 장래 방해 다 해당되거든요. 너 정말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충분히 가능하대요. 사실이었어요. 어제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남편이 무릎 꿇었어요. 현주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뭘 용서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쳤었어.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계획했어요? 대답하세요. 작년부터. 작년부터라고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부터 계획했다는 거잖아요. 집 나가세요. 현주야, 지금 당장요. 제발 한 번만. 한 번. 한 번이 아니잖아요. 1년 동안 계획하고, 바람 피우고, 부모님 돌아가신 걸 이용하려고 했는데 한 번이에요.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고소할 거예요. 현주야. 그리고 이혼 서류 준비하세요. 유책 이혼으로 진행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현주야. 우리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사과는 법정에서 하세요.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줘. 당신 아들은 이미 다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한테 가면 되죠. 모두 나가세요. 오늘 안에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그제야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지켰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외도 증거, 재산 가로채기 시도 다 명확합니다. 이혼은 얼마나 걸릴까요? 유책 이혼이니까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이요. 위자료는요? 외도 증거가 확실하니까 최소 5천에서 1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요? 장래 방해, 협박, 모욕은 형사고소 가능하고요. 재산 관련 부분은 민사로 대응할 수 있어요. 진행해 주세요. 다만, 한 가지 조언하자면. 네, 이런 싸움은 길어집니다. 정신적으로 힘들 거예요. 괜찮아요. 이미 준비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 이혼 소송 서류가 전달됐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는 합의 요구서가 갔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현주야, 우리 대화 좀 하자.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제발,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할 말 없어요.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래요. 수진이랑도 끝났어. 진짜야. 상관없어요. 현주야, 당신이 후회하든 말든 전 상관없어요. 이미 끝났으니까.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현주야, 우리 만나자. 사과할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합의금도 줄게. 합의 안 해요. 얼마면 돼? 말해봐.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당신들이 부모님을 이용하려 한 게 문제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됐어요. 남편 측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됐어요. 카카오톡 대화, 녹음 파일, CCTV 사진, 그리고 지영의 증언까지. 남편은 모든 걸 인정했어요. 변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피고는 원고와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원고 부모님의 사망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 시도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이는 명백한 유책 사유에 해당하며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또한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 명합니다. 판결이 났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주야, 시어머니가 다가왔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현주야, 잠깐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엄마, 아빠, 다 끝났어요. 사진 속 부모님은 웃고 계셨어요. 부모님이 읽어 놓으신 거 아무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제가 지켰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펜션을 다시 정리할 거예요. 부모님의 꿈이었잖아요. 제가 이어갈게요. 펜션은 화재 보험금으로 재건축했어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스타일로 다시 지었습니다. 오픈날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와, 여기 정말 예쁘네요. 사장님, 커피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시던 모습이었어요. 지영도 찾아왔어요. 언니, 축하해요.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언니가 용감했던 거예요. 너도 용기 내줘서 고마워. 지영은 이제 펜션에서 일하고 있어요. 의지할 곳 없던 아이가 이제는 가족이 됐습니다. 저녁, 펜션 앞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보이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부모님의 대답 같았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정말 미안해. 행복해. 삭제했습니다. 난 이미 행복해. 혼잣말을 했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삶 위에서 저는 다시 서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지영이라는 새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창문 너머로 펜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났어요.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때로는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때로는 증거를 쌓아 제대로 맞서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운 한 여성의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